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예, 좀 쌀쌀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예, 쌀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4월 이제 5월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요즘에 날이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예, 경제도 오락가락합니다. 경제 환율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네. 그 고민하시느라 네, 딴 환율이- 고민을 할 시간이 없으시구나. 예, 환율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게요. 예, 지금 환율이 다시 그러네요. 오르고 있어서 네네. 아유, 뭐 지금 뭐 계속 그렇군요. 모니터링 하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바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여의도 돈보매님이 상암동에 네. 와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네네. 금융생활 꿀팁 이렇게 네. 적혀있고요. 슬기로운 우체국 생활 이렇게 적혀있는데 네. 오늘 뭘 안내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우리 주위에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우체국을 200% 활용하는 방법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 취약자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년층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은행 업무 보기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체국을 이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체국에서 금융거래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금융 업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우체국 금융 업무를 합니다.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근데 네. 우체국에서 타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타은행 업무. 네. 지금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이런 4대 시중은행 그 업무를 실제 한 전국에 2,500여 개가 우체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별도 수수료 없습니다. 예금, 그다음에 입출금, 예금에 대한 입출금, 그다음에 조회, 그다음에 ATM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시중 5대 은행, 4대 은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 보기가 되게 어려우시고 그러시겠네요. 무엇보다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은행 필요 없잖아. 모바일 뱅킹 하고 인터넷 뱅킹 그쵸. 하면 되지. 그러실 텐데 맞아요. 지금 통계상 보면은 장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프라인 대면 영업을 좋아하시고요. 직접 가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뭐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도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시중 은행들이 점포 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는 곳도 줄이고 있는 요즘에 상황이죠. 점점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네. 점포를 좀 줄이는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 비용 측면에서 이제는 창구를 많이 줄이는 거죠. 영업점들을.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취약자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체국은 많거든요. 우체국이 많아요, 전국에? 네, 전국에 한 2,500여 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은행 없어도 돼요. 우체국 가셔서 이렇게 입출금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렇게 자동화 기기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된다. 그럼 그동안 농어촌 지역 이렇게 시중 은행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은행 업무를 많이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 뱅킹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꼭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서 그 업무를 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취약자 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이런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구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셔서 예, 우체국이 그렇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겪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전국 우체국에서 타은행 업무가 이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8개 은행은 이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8개 은행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일단 기업, 산업, 시티, 전북은행하고는 이미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해서 총 8개 은행은 우체국 가셔서 뭐 기본적인 서비스 가능 업무가 뭐냐면 입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출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회 가능하고요. ATM 기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수수료가 없어요. 결정적인 건. ATM기 수수료가 없어요. 타행인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만약에 우체국이 있다.
근데 나는 다른 은행 쓴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체국 가셔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한테 진짜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이제 이런 은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우체국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편의점에도 ATM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편의점 ATM기 같은 경우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우체국 가면 수수료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체국에 가면은 이런 서비스가 이제 수수료 없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조사에 의하면요. 전국 2,500여 개 우체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서울도 되게 많아요. 사실 예. 주위에 편을 보면. 근데 이제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중은행은 많이 없는데 우체국은 있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도시 지역의 우체국이 46%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이 53%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 더 우체국이 많이 이제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체국은 소규모 단위 뭐 면 단위까지 있다 보니까 고령층이 이제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젠 그러면 이게 11월 달에 그 시스템을 갖춰졌다고 했잖아요. 작년 11월인가요? 네,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많이 이용했을까? 그렇죠. 예, 정말 이게 많은 분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금융업권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그 1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체국 창구에서 KB국민은 뭐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이런 4대 시중은행의 금융 거래 건수를 조사해봤더니 15만 2,5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입금이 9만 건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지급이 한 7,500건 정도 이제 이용을 하신 거죠. 통장 정리가 한 5만 5천 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장년층 특히 농어촌에 계시는 우리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통장 정리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내 돈이 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5만 5천 건 검색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은행 가야 되는데 여기 우체국 가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그러면은 이젠 시중은행의 간단한 업무를 이제 우체국에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번 우체국을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체국이 영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 뭐 관공서가 다 이제 그 정도 시간이니까. 근데 이거는 은행 업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은행 시간 정도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네, 금융 업무 시간에 이제 가셔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한 9시부터 한 4시 반? 뭐 네, 이렇게 그 정도 가나요?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가셔서 이제 금융 업무 시간에 이제 당연히 가는 거고요. 금융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고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활용도 계시고 편리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지역에도요. 사실 뭐 은행이 좀 먼 지역도 있고, 근데 우체국은 주위에 계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지만 가죠. 다른 분들이 입금, 출금, 뭐 ATM. 조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닌 내 주거래 은행이 없네라고 하면 막 눈앞에 우체국 두고 또 해마실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뭐야 나만 몰랐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아니요, 대부분 몰랐습니다. 들으시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라디오 들으시고 청취자분께서 몰랐네 나는 왜 내가 옆에 있는 우체국 놔두고 먼 데로 갔을까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체국에 그 앞에 뭐 입간판이라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미 이제 우체국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고 실제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아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신 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보 보시고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불리하군요. 이건 정보를 그냥 많이 알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여의도 돈보맨의 정보를 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나는 나 혼자 손해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금융 업무라고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통상 일반적인 은행들은 뭐 이제 아까 뭐 입금되고 출금되고 입금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금자 보호 이런 것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 우체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체국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아까 슬기로운 우체국 생활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체국 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도 예금자 보호 되냐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 그 자체가. 네, 우체국 예금이 예금자 보호가 되냐 뭐 시중은행 5천만 원까지 있잖아요. 네. 우체국 예금은 뭐 어디서
듣기를 뭐 전액 보장된다더라, 뭐 국가가 보장한다더라 한다는데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체국 예금자 보호가 있습니다. 네. 우체국은 따로 이제는 예금자 보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급 보장이 나라에서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는 우체국 예금, 이자 포함입니다.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라고 우체국 이게 딱 보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뭐 나라에서 예, 약칭 보증하는 우체국 거예요? 예금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국가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우체국 예금을 보험 또 보험금까지도 지급을 책임진다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전액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전액을 책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천만 일반 원까지죠. 시중은행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모르세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이 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디서 책임지는 거냐.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체국 예금 뭐 예금자 보호 안 되지 않냐. 네네.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예금자 보험공사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것만 사실 보험을 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체 기금으로 움직이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금자 보호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보호법에 따로 관리가 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제는 관리하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우체국 예금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우체국 예금을 들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예금자 보호 측면에 우체국 예금 보호법의 법률에 의해서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아예 그 사이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오해는 앞으로 이제는 종결 끝. 종결 끝으로. 오늘 우리 돈보매님이 종결 네. 내셨습니다. 네. 네, 오해하시지 마시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체국 예금이에요. 아, 그렇죠. 우체국 예금이죠. 예금의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건 국가에서 해준다. 네. 전액 보상한다.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슬기로운 우체국 생활에서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건 주변에 있는 우체국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업무는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네. 오늘 새로 알려주신 내용은 그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체국 예금 얘기로 돌아가가지고요. 네네. 어차피 우체국 예금, 뭐 예금자 보호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아까 전액 다 나라가 보증한다 네. 그랬잖아요. 보장하죠. 네. 네. 근데 혹시 뭐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업무 취급에 대한 제한 제 6조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 사변이면 이제 전쟁 난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뭐 은행이나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 없어지면은 못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그렇죠. 전시, 뭐 이런 정말 예. 그런 긴박한 그런 일이 아니고는 웬만하면 그럴 일은 그렇죠.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예금이 안전하다는 속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지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한다, 보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요, 뭐 시중은행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 안 두고 그냥 집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금을 이제 집에 두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파산하다 보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 둬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뒀다가 네. 좀 파산해서 못 찾으면 그렇죠. 그런 일이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또 불경기죠. 은행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한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법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1억 원까지 지금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고 지금 여야 상태에서는 합의가 된 상태예요. 아 합의가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아마 예금자 보호가 상향이 될 것이라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그렇죠. 돈을 은행에 안심하고 그럼요. 넣어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이라는 게 계좌별로죠? 예. 은행별로입니다. 은행별로. 네네네. 은행별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뭐 시간이 더 되나요? 시간 한 네. 지금 1분 정도 있어요. 그 정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중은행과 사실 이제 상호금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따로 돼요. 근데 이제 법인이 같아 버리면 사실 그것도 하나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럴 때 이것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이게 되니까 그거는 같은 법인이면 5천만 원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로면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가 없다. 그렇죠. 전액 국가에서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 내용은 알려주신 주 내용은 주변에 있는 우체국에서 여러분 일반 은행 업무 기본적인 입금, 출금, 조회, ATM기.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 가능하시다. 작년 11월부로 이 내용이 오늘 가지고 오신 키포인트 핵심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저 내용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댓글 보면 아마 예금자 보호가 더 뜨거우실 거야 아마. 그럴 수 아니 1억이라고 이러면서 거기에 꽂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알았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